한 장관이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제 국회에서 발표를 한 도중에 그 되먹지 못한 그 똥강아지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떠도는 바람에 일부 끝부분만을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한동훈 장관이 정상적인 그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이런 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그 김진표도 요약 설명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제 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설명 및 준비한 내용을 국민 앞에 빠짐없이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급히 이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혐의 계유에 있어서 범죄 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뭔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배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다? 뇌물입니다. 분명한 뇌물죄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이 배임보다는 뇌물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이 지금 이런 것들도 무슨 공직자라고요. 선출직이지만은 검찰 측에서 이 무슨 뭐 죄형 법정주의다 이래서 이재명이를 갖다가 배임으로만 놓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대한민국 검찰들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돼요. 이재명이는 분명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뇌물죄지 배임죄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정진상과 공모해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연구개발 부지로 정해져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의 선거를 도와주었던 브로커 김인석이라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 주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김인섭 측의 민간업자 정바오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0%마저 이를 10%로 대폭 축소해 주었고, 기부 체납 대상이었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었습니다. 또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으로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1356억 상당의 이득을 취득해 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 수수한 바 있습니다.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공사에게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이재명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의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되겠는데요.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해서 2019년 경기도가 북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이 이재명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위와 같이 북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성남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측과 김인섭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 테고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선거 브로커로서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 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이비 여론조사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 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 당선을 도왔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재명과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측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그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과 정진상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시장에 재임 중이었던 2014년 수립한 성남도시 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
연구 개발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재명은 주거용도 개발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과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6월 성남시장에 재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재명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였고, 김인섭이 이재명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김인섭의 수익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상향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 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순환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었으며, 셋째로 기부 체납 대상 중 357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주어 기부 체납 의무도 비상식적으로 축소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게 아마 뉴스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시고 놀라셨을 바로 그 옹벽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인섭이란 자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결과라 하겠습니다. 성남시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재명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으로부터의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남 시민의 자산인 막대한 개발 이익을 김인섭 측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성남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분양대금 등 수백억 원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해서 구속되었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 시민의 피해 이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 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사건으로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 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되었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범죄입니다. 다음으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에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며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은 허위 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은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재명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재명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을 했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재명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은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자, 다음으로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면서 불법적으로 북에 상납한 중대 범죄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성이 커지자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여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최문순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은 제외되었고 이에 이재명은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하여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하고 황해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여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북측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으로 북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대납하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측이 사업비용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김성태에게 쌍방울의 독점적 대북사업 기회 제공,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원 등을 약속해 주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용의 대납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북측에서 추가로 이재명의 방북에 대한 뒷돈인 방북 비용을 달라고 하자 김성태에게 이재명의 방북 성사 시 김성태 동행 등을 추가로 약속해 주면서 그 300만 달러의 대납까지 김성태에게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인 KH그룹의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재명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 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핵 위협을 자행하는 북을 상대로 한 유엔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입니다. 자, 증거 설명을 말씀을 드리죠. 백현동 사업 관련단 증거 설명입니다. 이재명은 김인섭과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 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불려준 김인섭 지인 이명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재명의 선거와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습니다. 김인섭은 이재명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세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불렸으며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이 이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물이 있습니다. 김인섭이 실제로 2015년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알선 수재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 즉 2015년에도 성남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이 됩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직원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결제한 것뿐이라 주장하고 이재명은 김인섭과 정진상 사이 일은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재명이 백현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연구개발 용도로만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여 강력히 표명했던
이재명의 SNS와 성남시 보도자료가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과 또 김인섭이 청탁 그대로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도로 불법 전환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종합계획 2012에서 2020 그리고 2020 성남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등 공문서와 또 김인섭 측의 3자 용도 지역 변경 요청서가 그 증거물이 된다 하겠습니다. 김인섭의 청탁대로 공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이가 직접 승인 결재한 2015년 9월 4일자 도시관리 계획 결정 고시계획 보고와 2016년 12월 1일자 도시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이것들이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 하겠습니다. 김인섭의 청탁대로 김인섭 측에 유리하게 기부 체납과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1월 7일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계획 공공기업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물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이재명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에게 공사 배제 이유를 물으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 라고 이재명이 직접 말했다는 것을 유동규가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층 즉 이재명과 정진상이 도시개발 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맞게끔 후속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관련자 대부분들의 진술들이 위에 언급한 물증들과 정확하게 부합을 합니다. 김인섭이 이재명과 정진상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인섭을 통해 청탁을 했고 청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자백한 정바울의 진술, 정바울의 요청으로 이재명 측에게 청탁했다고 모두 자백한 김인섭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 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모두 사실대로 자백한 바 있습니다.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이 200억 원 정도를 달라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는 정바울의 법정 증언이 있었고 또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잘 챙겨주라. 업자 즉 정바울을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이재명이 그대로 승인했다. 또 2층 즉 이재명 결정이라고 해서 공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선서한 이후에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명확한 증거물로 남아있습니다. 이재명은 전례가 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의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에 담겨져 있었고 그 회신 결과를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 국토부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재명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위증교사 사건 관련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 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이 있으며 이재명이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하였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 진술 등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나아가서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을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 선거 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으며 이재명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비춰볼 때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입니다. 2018년 12월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북과 관련한 평화 공약을 많이 하였는데 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북과는 무조건 잘 될 것이며 대북 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으니 김 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라도 베팅을 하라. 그리고 이재명이 잘 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 김성태의 진술이 있습니다. 또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 간의 합의에서 이화영 등 경기도 측 인사도 동석한 사진 및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날 술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에 대납하기 위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북의 조선아태비 부실장 송명철이가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이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이 직접 결재한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과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 계획서 이후 이화영의 귀국 후 작성되어 이재명에게 보고된 김성태의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7일자 협약식 이후 저녁 식사 당시 이화영이 이재명과 전화하다가 자신을 바꿔주어 이재명으로부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김성태의 진술이 있습니다. 방북 비용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방북을 검토하고 이화영이 북측에게 이재명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 방안 검토 보고와 도 대표단 방북을 통한 남북 협력 사업 추진 계획 등 다수의 경기도 내부 공문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경 김성태와 북괴 민경련과의 합의서 체결식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북에 간다는 김성태의 발언이 동영상으로 남아있기도 하며 2019년 5월에서 6월경 이화영이 이재명과 동행 방북하여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이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나 북에게 발송된 이재명이 방북 초청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발송 공문 등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다수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 이것들은 공문서입니다. 2019년 7월 말경 이재명에 의해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사례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재명은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이화영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2천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게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교에게 경기도에 공금 2천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천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되겠습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천억 원을 북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이재명의 최측근들인 김용, 이태영, 고 전형수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와 쌍방울 부회장 박용철의 진술이 남아있습니다. 김성태의 모친상에 조문으로 온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고 전형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에 지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의 비서실장 엄용수의 진술이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의 증거가 별도로 더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은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위증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공의,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고 이재명이 직접 결제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사업 관련하여 도시 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이가 트레이드마크처럼 추진한 경기도의 역점 사업으로 그 성과의 종국적 수혜자는 이재명이었고 과장국장들의 보고도 세세히 받는 등 이재명이 직접 진행 과정 전반을 컨트롤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상 이화영이나 하위직 실무진이 이재명의 기존 공약까지 깨면서 불법, 편법 방식을 동원해서 이재명 모르게 독단적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포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재명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했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에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 한 이후에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 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육성 통화 녹취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 기록이 유출이 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측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 압박에다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들의 돌출 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 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측의 각종 사법방해 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재명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 인멸교사죄로 구속 기소된 바 있고, 최근엔 김영희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 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나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란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박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엽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을 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러한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란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이가 만든 자리였는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비상식적이라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본인도 털어놓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할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였습니다. 석 달 전 지난 6월 19일 이재명은 바로 이 자리 국회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이재명이 임명한 혁신위원회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중간에 제가 달락달락 이런 그 평가나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지만
한동훈 장관이 준비한 이 서면 자료는 액면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꼼선 이재명 의원, 이 의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의원이란 말도 거추장스러워서 오늘 제가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모두 생략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